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사는 곳은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네요. 참 이거 뭐 언제 가실지 모르겠네요. 좀 쨍한 어떤 하늘을 좀 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전국적으로 아직 비 피해가 있는 지역이 뭐 뉴스 보니까 막 남부 지역에는 뭐 보이는 것 같고 다들 조심하시고요. 어디 많이 나가지 마십시오. 네. 오늘 제목은요. 시세에 조급하지 말라. 셀트론의 성장과 가치는 결국 시장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라고 제목을 좀 붙였고요. 사실 이번 주도 주말 동안 실적의 이제 폭발적인 어떤 증가, 그 내용으로 인해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이제 월요일 날 시세는 그 기대를 좀 무너뜨리는 형태로 좀 됐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뭐 셀트론이 성장과 가치가 어떻게 뭐 잘못됐다거나 훼손됐다거나 또 회사의 어떤 계획이 뭐 틀어졌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결국 시장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저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세죠. 시세의 어떤 흐름, 시세가 뭐 빠르게 반영될지 조금 느리게 반영될지 어떤 시점에서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반영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장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다면 그대로 이제 홀딩하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장 마감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약 혼조권이에요. 일본 시장은 조금 일본은 열리지 않나 보네. 홍콩 시장 약간 좀 밀렸고요. 대만은 좀 몰랐고, 중국 상해 증시는 이제 0.7% 오르면서 상해 증시 괜찮죠? 여기 저점 이중바닥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올해 제가 볼 때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증시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무드로 가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았고요. 보시면 개인이 5,700억, 양시장 합쳐서 5,700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양시장 모두 코스피 1.4%, 코스닥은 0.6% 강세로 마감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뭐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상승 종목수가 많았고, 일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은 조금 밀렸고, 뭐 5G라든지 수소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쪽, 그리고 이제 일부 바이오 업체들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권 마감됐고요. 보시면 그리고 네이버 오늘 네이버는 뭐 약간 좀 약보합, 삼성바이오도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보합 정도죠. LG화학이 3.4%, SDI가 2.9%. 최근에 이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보인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오늘 그냥 시장을 완전 캐리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고 이번에 다른 글로벌 완성차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권 성장률을 보였고 또 이제 그 전기차 브랜드를 확정하면서 그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만들어낸 것 같고요. 수소차 쪽으로도 뭐 니콜라가 이제 협력 제안했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또 나오게 되면서 향후에 뭐 접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까지 좀 붙으면서 뭐 수소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급등했죠. 뭐 일진다이아마 16% 급등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성장이란 프레임을 붙이면 뭐 이렇게 내연기관 차라 하더라도 현대차가 이제 수소 쪽으로는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탑이거든요. 1위입니다. 수소 차 만드는 기술은 연료전지 스펙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 이걸 낙점했다는 소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뭐 향후에 많이 팔릴지 뭐 이건 모르는 사실이고, 지금은 이런 모멘텀이 작동돼 가지고 현대차라는 이 거대한 시총의 기업도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뭐 이번에 다른 내연기관 차 업체들 대비해서 좋게 나왔지만 사실은 뭐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역시나 저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이제 내연기관 관련된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르는 부분들이 뭐 수급적인 요인도 좀 붙은 것 같고요. 예, 기관들이 막 주구장창 샀네요. 7월부터. 예. 최근에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패턴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LG전자 같은 거, 예, 이런 거 이제 오늘 한 60만 주 땡겨버렸네요. 와, 외국인도 많이 샀네 최근에.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자동차 현대차 그룹 기업들 굉장히 기관들 많이 샀고요. 예, LG 뭐 LG전자 뭐 11% 올랐네 오늘. 최근에 좀 소외돼 있던 그런 종목군들, 예, 삼성생명 이런 것도 오늘 12% 올랐네요. 기관이 당겼네.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에 못 올랐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수급들을 많이 돌린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8% 올라왔네요.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이게 순환매성으로 일시적으로 좀 붙는 수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 속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어떤 포커스, 주도주의 흐름이 뭐랄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돌파 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돌파를 하게 될 거고요. 예. 지금 뭐 이런 흐름은 시장 상황, 어떤 일시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변동상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팍 났으니까 돌파 이런 생각을 이제 대부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지점, 그런 데서 이제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뭐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기업의 가치가 실적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또 이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회사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시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시장에서 SK케미칼이 굉장히 셌어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예. 그 코로나 이제 백신 CMO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이 기업이 이제 오늘 리포트 나온 게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그 CMO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다, 뭐 2천억 정도 나오겠다, 이런 수치들이 좀 발표되고 이제 제시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숫자로 찍히고 이제 가측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금들을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따지더라도 CMO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상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해서 한 70배 정도 되는 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가 좀 높은 편이다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셀트리온의 기관에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순매도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좀 수급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의 흐름은 현대차 그룹이 완전히 압도를 했었고 그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빨려 들어갔고 또 이제 바닥권에서 기고 있었던 뭐 삼성생명, 롯데케미칼, 뭐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올렸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으로는 SK케미칼 같은 기업,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수급들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면서 사실 좀 아쉽게도 셀트론이 이제 실적이라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발표한 게 오늘 월요일 날 당장 반영되진 못했던 것 같네요. 물론 뭐 저도 아쉽죠. 예, 그런 것들이 뭐 보다 빨리 반영되는 걸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셀트론 입장에서는 어떤 호재보다 강력한 호재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 진단키트 모멘텀, 또 이제 다케다 쪽 인수한 모멘텀, 이번에 실적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 뭐 정말 계속 연속으로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예. 근데 저도 이제 꾹 참는 거죠. 결국은 가치는 올라가 있고 모멘텀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시세만 옆으로 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하고 그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주주님께서 오늘 조금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그냥 별로가 없는 상황에서 뭐 이슈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옆으로 기거나 조정받으면 그냥 이해되죠. 근데 계속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거는 굉장히 박탈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게다가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도 막 세고 그게 좀 아쉬운데 뭐 이분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송이 하나의 무게. 예,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삼세가 비둘기에게 물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겠지. 비둘기가 대답했다. 참새는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일을 들려주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 꿈나라에서나 보듯이 소리 없이 나뭇가지 위에 사뿐사뿐 내려앉는 거야.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앉은 가지에 눈송이를 세어보기 시작했어. 정확하게 374만 1952송이가 내려앉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다음 한 송이가 내려앉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말았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아직 한 사람의 목소리가 부족하다. 한 우화에 실렸던 이제 글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쌓여가는 거죠. 예, 쌓여가면서 마지막에 강력한 어떤 뭔가가 작용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올려주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그래서 동화 우화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거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국내선 제대로 좀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렇게 이제 고속 성장을 지속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국격을 높여주는 셀트리온을 인정하고 주주로서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관의 리포트 이제 오전에 제가 또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일부 기관의 리포팅이 좀 의아스럽죠. 논리가 좀 이상한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셀트론에게 특별한 건 아니죠. 예. 그것은 뭐 과거에도 있었고 어쩌면 미래에도 계속 될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상수로 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회사는 주주의 믿음에 부합하는 실적과 신약 개발 계획을 빠르게,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정진 회장이 이제 악의적인 공매도를 조사해달라고 했을 때 되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주는 직원들이 있었고 현재 10년 이상 끈끈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응원을 해주는 그리고 보유를 하는 진성 주주분들이 있고 또 셀트론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하고 해외 유수 기관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셀트론이 있고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셀트론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도 그렇다고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뭐 대기업 로고 붙은 기업들은 뭐 대중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누구나 뭐 저런 기업이 실적 잘 나오면 그냥 막 돈을 때려 붓는 식으로 하고 LG화학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큰 손들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지금 현재 SK 뭐 케미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기관에서의 리포팅은 희한하게도 대기업 계열에는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좀 매겨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셀트론은 어떻습니까? 오직 기술력만으로, 실적만으로, 성과만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기업이죠. 그런 셀트론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할은 기업의 성장을 확인했다면 주주로서 홀딩하면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셀트론은 이제 국민 기업이죠. 주주 비중, 개인 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죠. 국내 시총 12기업 중에서 재벌과 관련 없는 기업은 셀트론이 유일합니다.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삼성 SDI, 카카오는 뭐 재벌과는 다음이라는 거와 같이 합병하긴 했죠. 어쨌든 셀트론이 유일합니다. 글로벌 기업 셀트론의 지분율은 현재 21%입니다. 외국인은 이런 글로벌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장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지분은 50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죠. 현대차, 카카오나 막 이런 것도 지금 지분 막 올리고 있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국민이 외면하고 기관이 외면하면 외국인이 이 기업의 성장 과실을 대부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 그래왔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지난 20여년간 주가 상승률은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 상승했어요. 해당 기간 외국인의 지분율은 20%에서 55%까지 높아졌으며 대부분의 성장 과실을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갔습니다. 셀트론은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반드시 기업의 성장 가치는 시장이 인정하게 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셀트론의 주주로서 조급한 마음이나 회사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론은 한국에서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배신하지 않았죠. 이렇게 초고속의 성장을 실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 뿐이며 결국 기다린 진성 주주들만이
그 달콤하며 화려한 시기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셀트리온을 선택한 투자자는 고수입니다. 이런 종목, 제대로 된 이런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회사와 동행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과정이 나중에는 그럴 때가 있었나? 30만 원일 때 코로나가 있었던가? 라고 기억할 때가 올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가격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추억이라는, 우리 하나의 동지로서 이 구간을 이겨낸 또 하나의 어떤 전우로서 그런 어떤 추억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광고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기획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광활한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거꾸로 걸어가는 그런 어떤 셀트리온의 모습을 지금까지의 모습을 상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폐한.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는 이 문구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 상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향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바이오로 선택되고 있고 대기업들도 선택하고 있고 정부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셀트리온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는 문구를 2018년도 이 광고에 실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내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시총이 제일 높은 세계 이제 기업의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상반된 수급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과연 이제 향후 누가 맞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기업이 이제 수급을 한번 보면요.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6월달 정도부터 이제 본격 상승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96만 주를 이제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40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외국인이 3,70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3,100억, 3,2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부 다 기관은 모든 주체가 다 순매도했어요. 왜 외국인과 이런 상반된 수급의 형태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애널리스트가 이제 쓴 리포트를 바탕으로 또 이제 애널리스트였던 미팅을 통해서 많은 결정을 하는 매니저들 입장 혹은 이제 펀드 환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셀트리온을 팔았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뭐 유망하다 생각했으면 이걸 놔두고 딴 걸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왜 팔았을까요? 하여튼 뭐 수급의 이유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70배 달하는 지금 퍼 수준 그런 걸 가지고서 아마 매도의 어떤 명분을 그리고 이제 매도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6월 1일부터 수급을 보면요. 상반되죠. 기관이 오히려 샀어요. 540억 정도. 연기금이 많이 샀네요. 기타 법인으로도 많이 샀네요. 그렇죠? 투신하고 사모펀드 금융투자는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3,300억을 팔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3,3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이제 다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됐죠. 외국인은 팔았다. 셀트리온과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이제 신규 상장하면서 외국인이 이제 완전히 내다 팔았죠. 8천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은 이제 패시브적인 어떤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1,900억 순매수로 잡혔고요. 대부분은 이제 개인이 외국인 내던진 물량을 떠안았다. 20만원 정도에서. 과연 이제 누가 이길 것인가? 뭐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매도, 셀트리온은 순매수를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은 셀트리온은 팔고 삼성바이오는 사고 SK바이오팜도 샀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네, 좀 궁금한데요. 어찌됐든 기관 수급이 최근에 좀 붙어졌다면 아마도 주가는 막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니까. 근데 외국인은 이렇게 땡겼는데 기관이 고스란히 팔았기 때문에 수급적인 공백상 어쨌든 개인의 수급만으로는 좀 여력이 좀 부족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대규모 집중화된 어떤 매수 포화, 그러니까 엄청난 모멘텀, 코로나 치료제 뭐 중간 결과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좋게 나왔다든지 이런 것도 나타나면 뭐 그때는 뭐 개인 수급이 완전히 뭉쳐서 이제 붙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혹은 이제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대량으로 돌아서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돌파 형태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제 실적 부분은 이제 셀트리온이 잠정 실적 나와 버렸으니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내일로 갈수록 약간의 어떤 이 분위기,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좀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이 나온다고 큰 어떤 모멘텀이 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 모멘텀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가치 산정을 좀 해서 목표 주가에 반영한 리포트 자료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 자료인데요. 코로나 치료제 가치는 4.4조 원으로 산정했다. 산정에 적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출시 일정은 내년 4분기 정도 긴급 사용 승인으로 가정을 했고요. 적용 환자 수는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일평균 발생한 신규 환자 수에 365일을 적용했다. 주요 경쟁 제품 4개로 가정해서 최대 점유율은 25%로 가정했다. 뭐 가격은 이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해요. 렘데스비르 5일 투약 기준 공보험 가격이 2,340달러. 근데 이제 셀트리온 거는 1,638달러. 근데 이게 렘데스비르는 이제 합성의 약품이고 이건 이제 셀트리온 거는 항체 의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원가 자체도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단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은 35%. 근데 이 마진은 안 남기겠다 했으니까 환율은 이렇게, 세율은 20%, 셀트리온 배분율 35%, 성공 확률은 50%. 이제 가중평균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이죠. WACC는 6.1%. 이렇게 좀 가정을 했는데요. 이게 보통 애널리스트도 이제 목표 주가 산정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를 매기거든요. 목표 주가를 산정한다는 거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현금 흐름이 분석이 될 수 있어야지 목표 주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종목마다 이제 기준들이 좀 틀려요. 근데 가장 특이한 거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산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 이 치료제 산정 내역을 한번 보면요. 한번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제 치료제가 가장 핵심이고, 그게 이제 일상에서 이제 좋은 결과 나온다든지 이상에서도 뭐 좋은 결과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 가치 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목표 주가에 반영되고, 이게 또 근데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그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 또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만 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숫자로 잰 거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전 세계 환자 수를 5,800만 명, 내년도 한 8,700만 명 잡고 23년부터는 좀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잡아놨네요. 그래서
투여 가능한 환자군을 내년도 4,300만 명 정도, 절반 정도 해서 MS는 초기 2% 침투율, 이 환자에서 2% 정도 셀트론이 약을 공급할 것이다는 가정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1조 5천억 정도. 그래서 마진을 35% 잡아서 영업이익이 5,500억 정도 날 것이다. 이걸 이제 가정평균 그 조달 비용으로 이제 자본 조달 비용으로 나눠서 할인해가지고 4,400억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이 이렇다. 여기서 창출되는 요거로 이제 현재 가치로 매기니까 이렇게 되고, 이 약은 이 팬데믹 뭐 31년도까지가 이제 이 침투해서 판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계절성이 이제 뭐 이런 치료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한 것 같아요. 종료된 밸류, 터미널 밸류의 이제 현가는 이렇게 11조 이렇게 매겨서 합산이 25조다. 여기에서 셀트론의 배분율은 8조 8천억 정도 된다. 아까 이제 성공률이 50%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4조 4천억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성공률 50% 하에서 이런 가정 하에서 그래서 4조 4천억 이런 어떤 가치를 목표 주가에 반영을 한 거죠. 목표 시총에. 키움증권의 이 가치 산정 한번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도 이 리포트 올렸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트론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실적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작성하신 리포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이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 해서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경쟁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되고 이익률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네릭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님은. 저랑은 좀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과 다른 점은 바로 생산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제네릭과는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생산 그 자체가 일종의 기술력으로, 그렇죠? 제네릭은 이제 그냥 그 화학 공식대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기술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생산 기술 향상을 통해서 생산 원가를 낮출 수가 있다. 과거 바이오시밀러 등장 초기에는 바이오시밀러 생산 수율 자체를 오리지널과 동등하게 요구했었으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되고 승인 요건이 완화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수율을 그냥 바이오시밀러사가 알아서 개선함으로써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술을 계속적으로 셀트론은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 제품하고 이제 생산된 제품이 뭐 성능이 차이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충분히 수율이 개선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셀트론은 이제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춤으로써 꾸준히 영업 이익률을 개선하고 있다. 2분기 달성한 별도 기준 47%의 영업이익률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숫자라는 점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해서 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신제품 출시로 성장세 지속.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제품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지금 램시마가 조금 유럽에서는 둔화됐잖아요. 둔화되면 제조사의 탑라인 성장률도 둔화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제품이 출시되어야 한다.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소아적응증을 제외한 모든 적응증의 허가를 받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올해 3월 유럽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 21년도 런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천식 두드러기 시장 매출 1위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올해 7월 개시했으며, 건설 시장 1위 제품인 스텔라라 임상 1상을
올해 6월 개시하였다. 두 제품 모두 셀트론이 빅플레이어 중에서는 퍼스트 무버로서 개발 중이다. 여기에 신약으로 코로나19 치료제까지 7월부터 한국과 영국에서 임상 1상에 진입하였다. 이익률 개선과 성장성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셀트론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표 주가는 36만 3천원으로 상향. 투자 겸 바이를 유지한다. 왜 목표 주가 36만 3천원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론의 목표 주가 36만원으로 상향한다. 바이를 유지한다. 투자 의견은 1공장 증설분에서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면서 이익률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익에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 2020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1년 탑라인 성장은 18%에 머무르지만 순이익단에는 33% 고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탑라인 성장은 18% 머무른다. 내년도에 대한 성장을 여기 하나금투에서는 좀 낮게 매기네요. 또 굉장히 크게 매기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의견들이. 목표 주가 36만 3천원은 내년도 이제 순이익이 7,980억, 한 8천억 정도에 글로벌 제네릭 넘버원 회사인 테바사가 과거 제네릭 초기 시장에서 퍼스트 제네릭 출시로 고성장을 보였던 시기에 펄을 고려해서 산정하였다. 93년부터 97년까지 퍼스트 제네릭 출시로 영업이익이 매년 20% 평균 증가했었던 당시 테바사의 평균 펄은 37배 수준이었다. 그때 밸류랑 지금이랑 좀 비교하는 게 맞나요?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제네릭과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또 틀린 부분이니까 셀트론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보다는 시장 플레이어 수가 적고 영업이익이 올해 100% 성장, 21년 이후에도 약 30% 이상씩 고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프리미엄을 부과해서 퍼 60을 부여하여 산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60배 부과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36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과거 제네릭 테바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에서 지금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셀트론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 대상군을 뭐 기존에 이제 다른 걸 하면서 뭐 바이오시밀러도 같이 만드는 화이자라든지 뭐 암젠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단독으로 이제 제네릭을 했었던 테바사, 과거의 테바사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의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플레이어 수 자체가 지금 몇 개 없잖아요. 4-5개? 진정한 경쟁사가 4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높은 밸류 부여는 뭐 정당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총 영업가치 이제 47조 정도 보고 적정 주가를 뭐 이렇게 바라다 봤네요. P 밸류는 60배 매겨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참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박탈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소외감, 박탈감, 억울함?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그런 날이었고요. 저도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참 힘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마이크 켜가지고 이제 방송하는 것도 최근 들어서 오늘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드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가치가 성장하고 또 코로나 치료제라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시세에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셀트론은 그동안 불모지를 걸어왔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한국에서 구두구두 투자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공매도 때문에 자기 회사가 날아갈 뻔했는데 그거 도와달라니까 오히려 죄를 씌우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마 셀트론은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이기에 여러분이 투자했고 저 역시 믿고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가 계속 추적적이 내리니까 기분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네요. 그렇죠? 어서 날씨도 맑아지고 세리트론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가치대로 지금 성장하는 그대로 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그 정도만 반영돼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그게 욕심일까요? 네. 네, 하여튼 다들 월요일 날입니다.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 또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맛있는 거 드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